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도는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인의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지도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치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지도의 첫 화면이죠.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본인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현재 위치와 날씨,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이나 음식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내 현재 위치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있는 것이 내가 향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주소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좌측에 눌러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 그 우측에는 길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주문,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지역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는 지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거리뷰가 나오게 되죠. 이 거리뷰를 누르게 되면 항공 모드와 거리뷰를 볼 수 있는 곳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파란색 선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곳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행기 표시를 누르면 항공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현재 내 위치로 이동하는 현재 위치 보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은 내가 지도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내 위치가 지도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가 되겠죠. 다른 곳들을 검색하시다가 내 위치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이 버튼으로 간단하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주변,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도를 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일반 지도는 현재 우리가 보는 지도 모습이고요. 위성 지도는 하늘에서 위성으로 보는 사진으로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형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 지형도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지도상에 이 지형도와 높낮이를 같이 표시를 해서 지도와 지형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일반 지도로 많이 놓고 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성 지도나 지형도는 잘 쓸 일은 없죠. 자, 일반 지도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뷰와 실내 지도가 있죠. 여기 있는 거리뷰가 체크가 꺼지게 되면 자, 우측에 거리뷰 버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거리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거리뷰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내 지도가 있죠. 실내 지도는 건물 내부의 지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작은 건물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큰 건물이나 지하상가 같은 것들은 이 실내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검색을 코엑스로 해서 코엑스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서 거리뷰를 누르게 되면 건물 내부의 거리뷰 선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건물 내부의 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엑스 내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리뷰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거리뷰는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지도 설정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정보라고 나오죠. 이 교통정보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교통정보가 없으면 지도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자, 이 빨간색 선은 막히는 곳이 되겠고요. 주황색은 조금 덜 막히는 곳이고 초록색은 원활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통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지도 범례로 보시게 되면 자, 원활, 서행, 정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빨간색 선은 정체가 되겠고요. 서행은 주황색, 원활은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 국도, 고속도로 전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현재 위치 표시를 누르면 중앙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확대를 할 때는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도 설정 다시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CCTV가 있죠. 이 CCTV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어디 이동을 하실 때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보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리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파란색 선을 눌러서 거리뷰를 확인하는 것은 실시간이 아니죠. 그것은 예전에 찍었던 거리뷰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CCTV는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여기 CCTV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그 위치를 눌러줍니다. 지금 코엑스 앞 사거리 상황인데요.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차들이 정말 많이 정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CCTV를 확인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현재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CCTV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CCTV를 한 단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설치되어 있는 곳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막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이 네이버 지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대중교통으로 길 찾기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길 찾기,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기차 조회 예매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길 찾기는 상단 검색창에서 길 찾기를 이용을 해서 찾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고요.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누르시면 지하철 노선도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축소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현재 위치 정보를 누르면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의 지하철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때 그 지하철의 운행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어느 방향, 얼마 후에 도착인지, 곧 도착할지 이런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탈 때는 한 번씩 꼭 체크해서 이동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지하철 역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역 도착 시간 정보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시간표를 이용을 해서 전체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급행시간표와 첫차 막차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지하철이나 전철 정보는 잘 안 쓰시는데 이거 꼭 써보세요.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하실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차 조회와 예매도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출발지와 도착지에 기차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발 기차역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누르고요. 자,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역과 부산역이 아예 나오네요. 자, 아니면 하나만 누르셔도 되겠죠? 저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출발은 서울역, 도착은 부산역이죠. 자, 가는 날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선택하시고요. 자, 가는 날 토요일 날 출발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시간을 정할까요? 자, 9시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시간표도 조회해 봐야죠. 시간표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다 매진이네요. 자, 토요일이라서 전부 매진인가 봅니다. 전부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 KTX, 새마을 무궁화, ITX 전부 다 매진이죠. 아예 기차표가 없네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을 8시 정도 이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시간을 정하면 딱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 출발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른 1명 시간표 조회해 볼게요. 자, 금요일은 많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시면 매진이 있는데 여기는 예매가 가능하죠. 자, 이걸로 예매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객실 등급과 좌석 선택까지 전부 가능하고요. 위치까지 전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창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시면 예매자와 연락처, 비밀번호 전부 나오게 되고요. 확인하시면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매 기능은 네이버 페이가 있으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네이버 페이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를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입력할 것들이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네이버페이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주소지를 검색을 해서 길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눌러서 검색해 볼게요. 코엑스. 자, 바로 찾아주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착할게요. 자, 그런데 제 위치는 지정을 안 했죠? 하지만 알아서 잡히게 됩니다. 현재 내 위치는 스마트폰 위치로 알아서 잡히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도착지가 선택이 되면서 바로 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길찾기가 있고요. 그 다음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한 길찾기가 있겠고요. 도보와 자전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선택을 하시고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죠. 이런 경로들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가장 빠른 또는 시간 우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경로들을 누르시게 되면 지도상에 있는 경로가 바뀌면서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계속 가는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부터 다양한 경로보기 베타 버전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 외에 시간거리 요금을 비교해서 더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비교해서 제일 적합한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니요 누르면 원래 경로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제일 빠른 경로를 이용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진행하는 경로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길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막히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가 있을 경우 눌러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많이 막힐 경우 또 다른 곳으로 우회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지도상에서도 CCTV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도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 요금 정보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택시비라든지 통행료는 얼마인지 연료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경로 미리 보기 누르시면 도착지까지 가는 경로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 막히는 곳은 CCTV가 있을 경우에는 CCTV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 경우에는 CCTV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위에 보시면 지금 추천이고요. 거리 우선, 시간 우선, 무료 우선, 큰 길, 이륜차 우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륜차가 또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륜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큰 길 위주나 무료 운행을 원하실 경우 무료 우선을 또 눌러주시면 무료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로 경로 안내가 시작되고요. 자,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히는 곳을 보여주죠. 공사하는 곳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부분 통제한다고 나와 잠시 있네요.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72m 앞 우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부터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 경로 중간에 이런 곳이 있을 경우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게 새로운 됩니다. 도로로 안내합니다. 자, 지금 중간에 막히는 곳이 생겨서 얘가 알아서 우회 도로로 바꿨나 보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보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으로 네이버 지도가 업데이트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경로상 막히는 곳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초록색 구역은 원활히 되겠고요. 빨간색은 지금 정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구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공사 중이라고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자, 그게 이쪽에도 보이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적용을 해서 경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경로를 변경해 주고요.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잘못 든 길에서 다시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이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꼭 눌러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 음량과 내비게이션 안내 음량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체 경로 목적지 검색이 있죠. 전체 경로는 운행을 하시다가 전체 경로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전체 경로 넣어주시면 전체 경로가 아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세 경로를 눌러서 다시 상세한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세 경로에서 빨간색 점, 주황색 점이 막히고 원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지도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눌러서 목적지 검색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착지 입력이 다시 나오죠. 자, 여기 도착지 입력하고요. 이번엔 다른 곳으로 바꿔볼게요. 자, 광화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광화문, 덕수궁 여러 가지 나오네요. 자, 여기 광화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나오게 돼요. 도착지로를 누르면 지금 광화문으로 도착지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경유지로로 누르면 가는 중간에 경유지로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목적 검색하고요. 광화문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걸 도착지로 누르면 아예 바뀌는 거니까 경유지로로 바꿔볼게요. 경유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경유지로 경로 안내라고 나오죠. 자, 다시 경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경유지가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사고 났다고 어느 분이 제보를 하셨나 봐요. 자, 그 제보가 지금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점색의 메뉴 다시 누르고요. 안내 종료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상세 설정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 차종이라든지 연료 등급이라든지 하이패스 유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또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이왕 이용하실 바에는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연료비를 또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 이동을 하실 때 지도가 어두워져서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야간 지도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시면 야간에도 지도가 주간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야간 지도를 항상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게 밤에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실 때는 여기 누르셔서 여기 있는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야간 지도를 자동이 아니고요.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뷰를 3D로 할 건지 2D로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내비게이션을 쓸 때 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 정북 고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휴대폰에서 위쪽에 나와야 되는데 정북 고정을 하게 되면 북쪽이 항상 스마트폰의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가는 방향과 반대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는 절대 키지 마시고요. 2D나 3D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혹시나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 정북 고정을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위 교통상황 표시라든지 경로 위 교통상황 표시라든지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켜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입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끊김이 있거나 느린 경우에는 건물 입체 표현을 끄고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도 글자 크기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미니 모노도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운행 중에 통화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이 미니 모드가 켜지게 되면 위쪽에 작게 나오게 되죠. 이 미니 모드를 끄게 되면 그런 작은 창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또 눌러서 화면 모드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이 미니 모드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운행을 하실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내 스마트폰에 계속 들어오게 될까요? 데이터 통신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통신비가 계속 들어가죠.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쓰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통신 요금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미리 지도를 받아놨다가 운행하실 때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권역별로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서울 경기권이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강원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전체 설치도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죠. 자, 294, 91, 262 쭉 가면 거의 1기가 이상 추가가 되니까 휴대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다거나 또는 휴대폰이 속도가 좀 느리신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다운받으시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시다가 앞쪽 상황이 궁금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이쪽은 안 막히는구나.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원래대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현재 내 위치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돼야 돌아오죠? 자, 바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내 위치로 누르시면 바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지금 중간에 또 여기 사고가 났다는 표시가 나왔죠? 자, 이 위쪽에 있는 공사 표시는 없어졌죠? 이제 공사는 끝난 것 같으네요. 하지만 여기에 사고가 하나 있네요. 자, 또 눌러볼게요. 지금 경부 고속도로 사고라고 나오죠? 6명이 지금 방금 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안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내 종료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간 내용이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소창에 검색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경우와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할 때의 차이점이 있죠. 자,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최근 목적지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아예 등록을 해놓고 이동할 때 바로 여기를 눌러서 갈 수도 있고 회사나 여러 가지 장소를 등록을 해놓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을 때는 이런 게 편리한 게 되겠죠. 자, 집을 등록을 할 때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집 주소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목적지를 지우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최근 목적지에 X 표시 누르면 바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편집 완료해 주시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아예 전체 삭제를 할 때는 여기는 전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웠을 때는 여기는 편집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여기는 편집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길잡기를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경로 중간에 방지턱이라든지 또는 사고 정보라든지 단속 정보 같은 것들만 알고 싶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안전운행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과 상관없이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지턱 정보라든지 단속 정보 이런 것들만 알려주게 되니까 가까운 길을 운행을 하시거나 잘 아시는 길을 운행을 하실 때는 이 안전운행을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 있죠. 이 대중교통도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대중교통 버튼을 눌러서 검색해도 됩니다. 자, 똑같이 또 코엑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코엑스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컨벤션 센터라고 나오죠?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지금 승용차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대중교통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시간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보로 5분 걸어서 버스를 타고 38분을 이동한 다음 3분을 도보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타고 10분 이동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아래쪽은 버스로 이동이 30분이라서 8분이 더 적은 대신 도보가 3분이 더 걸리고요. 지하철이 5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5분 정도 더 늘었네요. 자, 버스 타는 번호도 다르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적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전부 보여주죠. 자, 버스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는데 버스 이동 경로는 지금 굉장히 막히는 것 같아요. 전부 빨간색이죠. 자,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있는 위치에서 도보로 290m를 이동한 다음 여기서 승차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 16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12정류장 전에 오고 있고요. 45석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3정류장을 이동을 해서 서초역 1번 출구에서 하차한 다음에 서초역 1번 출구까지 192m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승차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필수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라서 10번 이상 가기 전에는 처음 간 곳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앱이 없으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앱이 없이 길눈이 밝으셔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자,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분들은 특히나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도착을 해서 14분이니까 제가 도보로 14분 안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개 정류장 이동 부분을 눌러주시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지 정류장 표시도 전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경로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걸어가는 경로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경로로 걸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죠.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거리뷰를 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거리뷰 아이콘이 나오네요. 자, 지도를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리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도 자체를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뷰를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로딩 중이죠. 자,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걸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1시간 4분 제일 짧은 곳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는 다르게 음성으로 안내는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출발 부분에 있는 옆에 거리뷰 표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출발 표시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지도가 또 나오게 되죠. 자, 지도가 안 보이실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죠. 자, 이게 지도를 여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도가 같이 나와요. 자, 아래 지도에 보시면 내가 보는 방향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 초록색 방향을 이 진행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지도를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여기에 파란색 선이 나오고요. 자, 이 초록색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는 진행 방향과 길찾기 안내선이 보여주는 방향이 지금 같이 보이는 곳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면서 찾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이 방향대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걸어가면서 주변 환경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거리뷰가 진행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초행길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행길 가는 경우는 거의 이 네이버 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전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반경 한 100m 정도까지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10m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위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주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찾는 것도 간단하죠.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 메뉴들이 다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만 주시면 바로 주변 주유소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제 주변에는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휘발유, 경유, 가격도 전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주유, 세차장, 편의점, 경정비까지 가능하다고 전부 나오죠. 거리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내비게이션만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실행되면서 그곳까지의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헤어샵, 은행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행길일 경우나 그 주변을 잘 모르실 때는 주차장 찾기도 굉장히 어렵죠. 자, 주차장 눌러보시면 주변 주차장들이 전부 나와요. 거리도 전부 나오고 길찾기도 전부 나오죠. 자, 이렇게 길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항공뷰는
지도상에서 비행기 표시가 있으면 항공뷰죠. 이 항공뷰 버튼은 여기 있는 거리뷰를 끄면 없어지고요. 거리뷰를 켜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설정에서 거리뷰를 선택해야지만 나오게 되겠죠. 자, 항공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항공뷰 모양이 아이콘으로 나오고요. 그걸 터치해 주시면 자, 거리뷰 상태에서 항공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공뷰를 제공하는 곳은 전부 이렇게 항공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항공뷰 말고 바닷속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를 해볼게요. 자, 제주도로 왔는데요. 자, 이 제주도로 오게 되면 바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뷰도 나오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주도 바닷속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이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닷속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부도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화살표로 이동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심해뷰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닷속 뷰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도 있어요. 자, 여기 울진 쪽에도 있죠. 자, 눌러볼게요. 자, 또 나오네요.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물고기가 여기는 많이 다니는 것 같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독도 쪽도 있겠죠. 자, 독도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바닷속 뷰는 확대를 좀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멀리 이렇게 줄였을 때는 줄어들죠. 개수가. 하지만 확대를 하게 되면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죠. 더 깨끗합니다. 독도 근처라서 바닷속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화살표로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거리뷰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바다 위의 풍경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백길 따라서 전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방향과 일치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백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점점 앱이 진화하고 있어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요즘은 여행들도 많이 하시고 이동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